저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는 로봇 R&D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드릴 목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간단하게 로봇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형태가 됐든 기능이 됐든 사람을 모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식, 판단, 동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크게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구분 가능하고 로봇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부분도 로봇 R&D 영역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로봇의 범위를 좀 더 크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뭐 AI 스피커도 로봇의 영역으로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로봇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제조 로봇과 서비스 로봇으로 나눠지는 게 일반적인 구분 기준이고요. 제조용 로봇은 자동차 공장의 차체 조립 라인에 쓰이는 로봇이라든지 협동 로봇이라든지 LCD 이송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조용 로봇이고요. 서비스 로봇은 잘 아시다시피 수술 로봇들 그리고 요즘 크게 확산되고 있는 물류 로봇들 그리고 소셜 로봇들이 서비스 로봇의 카테고리로 포함이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 로봇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 이제 로봇 시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 로봇입니다. 신규 제조 로봇 설치 현황을 보시면은 아시아, 북미, 뭐 유럽 할 것 없이 2019년도는 다 감소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한 13% 정도가 감소했고요. 유럽이 한 5%, 북미 시장도 한 5%, 3%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소했고요. 제조 로봇의 분야별로 봐서도 뭐 자동차 여전히 감소했고요. 전기전자 분야, 예, 2017년 1회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금속 분야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조 로봇이 전반적으로 2019년 시장이 2018년과 비교해서 감소를 했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 로봇은 아마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합니다. 분야별 제조 로봇 설치 현황을 보시면은 제조 로봇은 핸들링이나 머신 텐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이 용접 로봇 쪽에 또 제조 로봇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셈블링이나 디스어셈블링 분야에서도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분야에서 2019년도는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봇 밀도 부분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밀도의 정의는 근로자 1만 명당 설치된 제조 로봇의 숫자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세계 평균은 113대 수준이고요.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렌지색이 중국인데요. 2015년 기준으로 51대 수준이던 것이 2019년은 187대, 3.7배나 성장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 300에서 400대 사이에서 거의 정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습니다만 자동차나 전기전자 분야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뿌리산업 분야 등에서는 여전히 로봇의 설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서비스 로봇은 의료 로봇, 물류 로봇, 국방 로봇 등으로 매출 규모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은 제조 로봇과 달리 2019년도에도 시장은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무역 분쟁이나 코로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제는 후퇴할 걸로 예상되지만 서비스 로봇은 여전히 19년도 성장, 20년도에도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로봇이라든지 살균 로봇 등에서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IFR 제로에서 주목해 볼 점은 2019년과 비교해서 2020년이 2019년도에는 물류 로봇이 의료 로봇과 비교했을 때 더 시장이 큰 걸로 예측하였으나 2020년도에는 이게 바뀌었습니다. 의료 로봇 쪽이 시장이 더 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경기 후퇴에 의한 물류 감소 뭐 이런 쪽이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 서비스 로봇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은 가사 지원 분야, 왼쪽 상단에 있는, 왼쪽 상단이 이제 매출 대수입니다. 오른쪽 하단이 시장이고요. 가사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1900만 대로가 신규로 판매되었고, 시장 기준으로 한 43억 불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사 지원 로봇 같은 경우는 향후 한 30% 정도의 시장이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연간 한 10% 정도는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시장을 보시면은 아직 2019년도 데이터는 공식화되지 않아서 그전 2018년도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까지 우리나라 로봇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조로봇 시장이 전체 시장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로봇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2019년 자료를 보면은 시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 8% 정도 줄어들었고요. 자동차나 전기전자 분야에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 로봇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기업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기업은 전반적인 기업 수는 2018년도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 분야가 크게 증가를 하였고요. 개인 서비스 로봇도 2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의 구성 비율이 96% 이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매출 10억 이하의 기업들이 60% 넘습니다. 전체 로봇 기업. 근데 그 매출 10억 이하의 로봇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약 3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며 또 매출액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또는 전반적인 로봇 시장의 형성에 약간의 어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어떤 다양한 경제 사회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떤 변화를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는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1,300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사망자도 2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겨울까지 해서 뭐 1, 2, 3차 유행을 거쳤고요. 겨울에 굉장히 많은 숫자 나왔었고요. 최근은 이제 약간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사회 질서가 변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온택트 이런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MS CEO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일어날 디지털 전환이 2개월 만에 일어났다라는 말을 했고요. 페이스북 CEO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패러다임 변화가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앞으로 로봇 산업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고요. 요즘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들입니다. 화상회의는 이미 굉장히 일상화되었고요. 오늘 또 비대면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온라인 유통이라든지 배달, 무인거래 활성화, 뭐 비대면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제 사회적인 변화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몇 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약간은 소강 상태이긴 했으나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이렇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미국과 중국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다. 이런 조사도 있고요. 또 2019년도 1월에서 9월까지 전 세계 상위 10개국의 수출
감소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9.8%로 제일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그 위험도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령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노인 인구 비중이 세계적으로는 한 20% 가까이 되고 우리나라는 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유엔 기준의 노령 인구 비중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67년도에 노인 인구 비율이 46.5%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진행의 속도가 또 문제인데요. 영국이 한 100년 정도 걸린 고령화 속도, 그리고 미국이 한 90년 정도, 일본이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도 35년 정도 걸렸는데 현재 예상하기로 우리나라는 25년 정도 될 걸로, 고령화 진행 속도가 25년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든지 의료나 돌봄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학자 중에 한 사람인 레즈 커즈와일은 특이성이 온다라는 책을 통해서 수학 가속의 법칙을 얘기를 합니다. 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통해서 2029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개인의 능력을 앞서게 되고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전 인류의 지능을 합친 것을 앞서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개발 속도는 앞으로 굉장히 빨라질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로봇 기업의 규모입니다. 타 산업과 비교할 때 열악한 규모인데요. 뭐 기업의 숫자가 중소기업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매출 규모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평균 10억 이하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이 3억 정도 수준이다 된다는 거. 예, 분야별 어떤 로봇 그 숫자를 보면은 예, 여전히 제조 로봇 쪽이 많습니다만은 지금 서비스 로봇 쪽의 수요 증가에 맞춰 가지고 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어쨌든 로봇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는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고령화 부분입니다. 앞에서도 고령화 부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R&D가 우리나라 어떤 연구자들이 한 R&D의 결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공에 대한 기업들이 R&D를 통해 가지고 사업화한 그 성공에 대한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AI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로봇 기술과 융합됨으로 인해 가지고 크게 로봇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산업적 이슈도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 이제 로봇 기술로 되어서 어떤 공통 기술로 타 산업 분야에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 산업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오바마 시절 2011년도에 내셔널 로보틱스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면서 협동 로봇 분야에 지원을 했고요. 2016년에는 NRI 2.0을 발표했고요. 2017년도에는 ARM이라는 기관을 출범시켜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민간 합작으로 로봇 산업 연구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영역은 헬스케어나 인프라 유지, 농식품 분야, 유연, 민첩 생산 분야입니다. 예,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2016년에는 로봇 산업 발전 계획을 2017년도에는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5년도에 로봇 실행 전략을 발표하면서 로봇의
로봇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책은 2008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정책이 나왔고요. 오늘 3차 기본계획이라든지 규제 혁신 로드맵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진흥형 로봇 기본계획의 R&D 분야의 섹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 로봇을 확대 보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동차나 전기전자 분야에 많은 보급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떤 뿌리 산업 분야에서는 많이 보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쪽이 많이 보급하겠다라는 거. 둘째는 4대 서비스 로봇 분야, 그러니까 물류, 의료, 웨어러블, 돌봄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로봇에 있어서 가지고 핵심적인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3차 진흥형 로봇 기본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산업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킬 것인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로봇들을 개발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 10월에 산업부에서는 로봇 산업의 선제적인 규제 혁신 로드맵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의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요. 로봇 쪽이 크게 성장이 예상은 됩니다만은 어떤 넓고 불명확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일부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이제 로봇 산업의 미래의 정책 재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에서 로봇 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서비스 로봇 분야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고령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물류나 의료, 생활지원, 특히 돌봄 로봇 분야가 유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조 로봇 분야입니다. 제조 로봇 분야는 스마트 팩토리 분야,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ICT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제조 전 과정을 진흥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협동 로봇도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로봇의 핵심 부품이나 공통 기술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로봇 기술의 난이도와 개발 시점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어떤 로봇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도식화한 것으로서요. 원이 크면은 좀 많이 수요가 클 것이다 라는 거고, 예. 이거 다양한 뭐 그리퍼 기술이라든지 의료 로봇이라든지 재활 로봇, 주차로 굉장히 많은 로봇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예상됩니다. 정책 재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BM 기반으로 한 사업화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스템 통합하여 제조나 서비스 현장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로봇 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로봇 기술 개발. 이를 위해서 정부도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 측면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로봇 활용 영역의 확대입니다. 그동안 로봇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주로 제조 로봇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로봇에 대한 투자 또는 다른 1차 산업이라든지 뿌리 산업, 건설업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로봇 산업보다는 로봇 기술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서 타 산업 분야로 확산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특히 다양한 규제들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고 정부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